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5회차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 제가 아스날이 관중이 입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파악한 바로는 이 런던 지역 역시 티어 3, 그러니까 3단계 지역으로 코로나19가 분류가 되면서 관중 입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스날과 사우스햄튼의 경기는 이미 아스날의 단통패를 봤었는데 더더욱이 지금 아스날의 홈 구장에 관중이 입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쪽이 조금은 유력해진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런던 지역에 관중 입장이 제한이 됐습니다. 원래는 런던 지역의 연고팀들이 2,000명의 관중이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 티어 3호로 분류가 되면서 아스날, 첼시, 팰리스, 토트넘, 웨스트햄, 풀럼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패에 들어온 풀럼과 웨스트햄 그리고 아스날이 홈 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해당 세 팀은 관중 입장이 불가능하고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는 이 리버풀이 위치한 이 머지사이드 지역은 여전히 티어 2이기 때문에 리버풀과 토트넘전에는 리버풀 팬들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날전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의 홈팬들이 입장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8번부터 2부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레스터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저는 과감하게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초반픽에서는 원래는 제가 투포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폴더의 여유가 없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이 경기만큼은 단통으로 무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것이 어쨌든 지금 레스터 시티가 12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타이밍적으로 뭔가 무승부를 잡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54회차에서도 레알 베티스가 무승부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이변 픽으로 그래도 투폴로 잡아볼 만한 것이 바로 이 베티스의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무승부가 없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무승부를 거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쯤 돼서는 조금은 무승부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적으로도 레스터시티의 어떤 무승부가 나올 수가 조금은 있어 보이고 그러한 어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분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에버튼이 지난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에버튼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에버튼이 다른 팀과 경기를 할 때도 특히 강팀들과 경기를 할 때도 그렇게까지 수비적으로 내려앉진 않는데 이 에버튼이 아무래도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까지 당시에 첼시전에서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이 하메스 선수를 필두로 해서 리카디뉴, 콜먼까지 굉장히 좌우 풀백까지도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에서 에버튼의 안첼로티 감독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전술을 구성을 했고 그것이 맞아 떨어지면서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역시 안첼로티 감독이 그 첼시전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가 첼시 못지않은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고 3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첼시보다도 순위가 높은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버튼의 안첼로티 감독이 더욱이 지금 원정에서 레스터를 만나기 때문에 원정에서 첼시전에서 힌트를 얻어서 충분히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도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레스터 시티가 에버튼이 맞불을 놔준다면 충분히 레스터 시티가 자랑하는 이 제이미 바디 선수를 필두로 한 빠른 뒷공간 침투 역습을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에버튼이 직전 첼시전에서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첼로티 감독이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에버튼이 엉덩이를 뒤로 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의 제이미 바디 선수가 그 뒷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은 위력이 반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가 의외로 에버튼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에버튼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가 또 에버튼의 무승부까지도 조금 보는 이유가 레스터 시티가 실점이 그렇게까지는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올 시즌 이 핵심 수비수인 소윤주 선수를 필두로 해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가 수비가 지난 시즌보다 불안한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골인 6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칼버트 루인부터 수비수인 이 마이클 킨과 예리 미나가 굉장히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뚝배기 한방 으로 골을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팀이 이 에버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레스터가 이 에버튼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고전하는 사이에 이 에버튼의 세트피스 한 방으로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쉽게 레스터 시티에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저처럼 무승부를 조금 베이스로 해서 취향껏 레스터 시티 사이드나 에버튼의 사이드를 조금 받쳐볼 만한 것이 이 8번 경기라고 보여지고, 저는 폴더에 여유도 없고 기본적으로는 이 에버튼이 지난 첼시전에서 들고 나온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이 뒷공간이 없는 팀을 상대로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레스터 시티가 또다시 제이미 바디의 어떤 수비 뒷공간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레스터 시티가 패배한 경기가 올 시즌 4패를 당했는데, 그 패배한 팀들을 조금 살펴보면 웨스트햄, 빌라, 리버풀, 그리고 풀럼에게 패배를 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빌라전에서 레스터 시티가 패배를 했는데, 이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빌라 역시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레스터가 패배를 한 이유는 당시에 이 제이미 바디 선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빌라를 상대로 패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제이미 바디 선수 뒷공간 침투에 일가견이 있는 이 바디 선수가 나오지 못했던 것이 조금은 큰 원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바디 선수는 수비 뒷공간이 열렸을 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반대로 이 웨스트햄에게 덜미가 잡혔을 때가 이 웨스트햄이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인데, 기본적으로 레스터와 붙었을 때는 웨스트햄이 엉덩이를 뒤로 빼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수비 뒷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무기력하게 3대0으로 0대3으로 패배를 했던 경험이 있고, 풀럼 역시 레스터를 상대로 수비 뒷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수비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바디 선수가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지난 첼시전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에 치중한다면 의외로 레스터가 조금은 수비 뒷공간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팀들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에버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레스터를 상대로 충분히 세트피스로도 선제골이나 어떤 결승골까지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에버튼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또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와 콜먼 선수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리카디뉴 선수는 이미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하메스 선수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못하든 간에 이 안첼로티 감독이 첼시전에서 조금 영감을 받았다면 충분히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구조적인 어떤 예측을 하면서 레스터 시티와 에버튼의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한번 과감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호펜하임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저는 단통패 라이프치히의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원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승 3무 1패로 홈 경기 6승 전승에 비해서 굉장히 이 원정에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과 더불어서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4승 1무 상승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 브레멘과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해당 경기에서 이 다니 올모 선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첫 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도움은 4개의 어시스트로 말았었는데 이 골은 없었던 이 다니 올모 선수까지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라이프찌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니 올모 선수뿐만 아니라 최전방에 포르스베리, 폴센, 그리고 세를로트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호펜하임을 상대로 제 아무리 원정에서 조금은 화력이 약해지는 이 라이프찌히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골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호펜하임 쪽에서 굉장히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지난 레버쿠젠 원정을 호펜하임이 떠났는데 무려 2명이나 퇴장을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주전 미드필더인 이 그릴리치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포시 선수까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호펜하임입니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인 게이거 선수까지 퇴장 징계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원이 지금 붕괴가 된 상황 속에서 주전 중앙 수비수인 포시 선수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라이프찌히가 원정에서 화력이 약해진다고는 하나 이 다양한 공격 옵션 2선 조합인 포르스베리, 폴센, 세를로트 최전방 공격과 더불어서 2선의 다니 올모가 지금 분데스리가 첫 골까지 신고했고 자비처 선수도 리그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지금 최전방과 2선 쪽에서 화력이 조금은 살아난 모습이고 2선 자원이 은쿠쿠 선수는 좀 부상으로 불투명한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펜하임 쪽에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최종 픽에서는 이 라이프찌히의 승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5경기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홈과 원정을 따져봤을 때 홈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찌히가 쉽게 호펜하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 힘들 것이라고 보여졌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이 레버쿠젠을 상대로 2명의 핵심 선수들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공백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호펜하임이 리그에서 19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화력은 준수한 편인데 이 호펜하임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41분부터 50분 그리고 전반 11분부터 20분에 라이프찌히가 그래도 해당 구간에서 실점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화력이 집중되는 시간 속에서 라이프찌히가 그래도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호펜하임을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욱이 지금 호펜하임이 득점이 19골로 준수하지만 실점이 21골로 많은 편인데 이 취약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전반 21분부터 30분에 이 4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전반 중반에 라이프찌히가 무려 4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찌히가 호펜하임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 중반을 조금은 특유의 역동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노려본다면 충분히 지금 2선 자원의 화력이 살아난 상황에서 다양한 최전방 공격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이 라이프찌히가 충분히 주축 선수들이 빠진 호펜하임을 공략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호펜하임이 라이프찌히에게 2패를 당했을 만큼 조금은 무기력하게 라이프찌히전에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경기는 라이프찌히의 단통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10번 경기는 쾰른 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성적과 액면가로 봤을 때는 레버쿠젠의 단통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쾰른 대 레버쿠젠은 이 라인강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라인강이 있죠. 그 라인강을 사이로 해서 쾰른과 레버쿠젠이 라인 더비라고 불릴 만큼 이 더비 관계에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쾰른과 레버쿠젠의 라인 더비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최종픽으로 무승부를 한번 받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레버쿠젠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볼프스부르크와 더불어서 패배가 없는 팀인데 1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상승세의 중심에는 레버쿠젠의 측면 공격수인 레온 베일리 선수가 있는데 이 레온 베일리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굉장히 빅클럽들과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렸던 선수인데 처음에는 조금 주춤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주춤을 했는데 이 하베르트 선수가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또다시 어떤 레버쿠젠의 에이스로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베일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호펜하임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활약을 했고 지금 유로파리그에서도 5골 리그에서 분데스리가에서도 4골을 넣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베일리 선수인데 문제는 지금 쾰른이
전통적으로 레버쿠젠을 상대로 라인 더비의 관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끈끈한 승부를 많이 펼쳐왔다는 점이 있고, 쾰른이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거뒀는데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결과를 이끌어냈었고, 이 쾰른이 도르트문트와 같은 강팀을 상대를 할 때 굉장히 빡빡한 수비벽을 들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3백, 수비시 5백으로 전환되는 그 3백을 강팀과의 경기에서 들고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쾰른이 만약에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재미를 봤었던 이 5백을 또다시 레버쿠젠전에 들고 나온다면 이 5백을 세우면서 이 레온 베일리를 주축으로 한 레버쿠젠의 측면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측면 공간 자체를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쾰른이 작정하고 수비벽을 세웠을 때 이 레버쿠젠이 자랑하는 측면 공격이 조금은 공간 자체를 찾지 못하면서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은 이변을 생각하고 무승부를 받쳐볼까 하고, 제가 쾰른의 승리를 바치지 않는 이유는 이 쾰른 쪽이 그래도 지금 주전 공격수, 장신 공격수인 세바스티안 안데르슨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지난 마인츠 원정에서 주전 플레이메이커인 온드레이 두다 선수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화력 약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화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닌 쾰른이 주축 공격수들의 부상 이탈로 인해서 화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 레버쿠젠, 패배가 없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승리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다만 최근에 쾰른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빡빡한 수비 블록을 들고 나오면서 꾸역꾸역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라인 더비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쾰른이 그러한 빡빡한 5백을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레버쿠젠의 베일리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선수가 수비 뒷공간이나 어떤 측면 공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빠른 스피드를 살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이 베일리 선수의 위력이 조금은 반감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쾰른이 홈에서 이 라인 더비에서 무승부까지 충분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투폴로 레버쿠젠의 사이드를 바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 5승 1무 4연승을 거두고 있는 흐름 속에서 원정에서도 극강의 모습 4승 2무를 보여주는 레버쿠젠이 충분히 1위로 올라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레버쿠젠이 취약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전반 11분부터 41분, 50분, 그리고 71분, 80분 구간에서 쾰른이 이 레버쿠젠의 취약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시간대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쾰른이 가뜩이나 레버쿠젠의 취약 시간대에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진의 부상 공백까지 있기 때문에 쾰른의 승리까지는 조금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에 많은 골을 넣고 있는 8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알라리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 투입 후에 페널티킥으로 5경기 만에 복귀를 해서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화력이 강화가 된 레버쿠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 미드필더인 데미르바이 선수가 코로나19로 빠졌다고는 하더라도 베일리와 알라리오가 포진한 이 레버쿠젠의 화력을 조금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쾰른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결과를 이끌어냈던 5백이 작동을 하면서 충분히 라인 더비에서 무승부까지는 최대치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레버쿠젠이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알라리오와 베일리가 터져준다면 무난하게 승리까지도 조금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0번 경기는 무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는 아르미니 빌레펠트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조금은 과감하게 아르미니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가 직전 샬케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 극장골로 겨우 비겼는데, 문제는 그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해당 퇴장 당한 선수가 이 니더레우느 선수라는 공격수인데, 올 시즌에는 골이 없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13골 6도움으로 굉장히 에이스다운 활약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주전 공격수 니더레우너 선수가 샬케전에서 퇴장을 당한 것은 이 아르미니전을 앞두고 굉장히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것이 아우구스부르크입니다. 또한 이 니더레우너 선수뿐만 아니라 주전급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이 안드레 한 선수가 3골을 넣고 있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더레우너와
안드레 한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업 공격수인 핀보가손 선수까지 조금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아우구스부르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미니가 그래도 홈에서는 2승을 거뒀을 만큼 굉장히 원정보다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무실점 경기도 한 번이나 했었을 정도로, 그래도 아르미니가 홈에서만큼은 2승이나 거뒀을 만큼 아우그스부르크 못지않은 승리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르미니가 화력이 약화된 아우그스부르크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력이 굉장히 빈곤합니다. 8골로 득점이 빈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골을 넣은 후반 71분부터 80분에 그래도 아우구스부르크가 해당 구간에서 실점을 2골이나 하고 있다는 점은 이 아르미니가 충분히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후반, 중반 이후에 득점포를 가동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22골로 굉장히 많은데, 아르미니가 취약 시간대라고 불리는 전반 21분부터 30분에 4골을 실점을 했는데, 아우구스부르크가 해당 구간에서는 득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아르미니가 취약 시간대가 또 후반 막판의 취약 시간대인데, 이 5골이나 4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우구스부르크가 해당 후반 막판에 5골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이 샬케전에서도 극장골을 넣었을 만큼 이 아우구스부르크가 후반 막판에 득점력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르미니가 이 아우구스부르크를 상대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이 후반 중반까지 어떻게든 골을 넣으면서 수비벽을 탄탄히 구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격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할 때 무려 12골 5도움을 기록을 했었던 이 포글자모 선수가 지난 마인츠전에서는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프라이부르크전에서 또다시 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 조금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커 보이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이 피퍼 선수까지 최근에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수비까지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르미니입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선수인데, 이 일본 출신의 도안 리츠 선수가 2골 2도움으로 조금은 그래도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도안 리츠의 발끝에 어떤 기대감을 걸고 있고, 지금 아르미니 사이드를 제가 과감하게 보는 이유는, 그래도 홈에서 2승을 거뒀는데 2승을 거둔 팀이 바로 켈른과 마인츠를 상대로 2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지금 홈에서 3패를 거둔 팀을 보면 이 바이에른 미넨, 도르트문트, 이 레버쿠젠 모두 다 강팀들, 질만한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르미니가 홈에서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 레버쿠젠과 이 경기 이후에 라이프치히 이 원정을 떠났었는데, 그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비록 1대2로 패배를 했긴 했지만, 무려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슈팅 개수가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는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프라이부르크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 패배를 한 모습이 있고, 아르미니 역시 지금 홈에서는 2승을 거뒀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홈에서만큼은 이 3패를 당한 팀이 모두 바이에른 미넨,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이라는 강팀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아우구스부르크가 이 마탱이가 간 샬케를 상대로도 겨우겨우 비겼을 정도로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좋았던 홈에서조차 샬케에게 그렇게까지 얻어맞았던 점은 조금은 불안감으로 볼 수 있고, 아우구스부르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축 공격수들이 대거 빠지기 때문에, 이 아르미니가 작정하고 홈에서 수비를 탄탄히 했을 경우에는 수비 벽을 허무는데 조금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아르미니가 그래도 이 도안 리츠 선수가 2골 2도움, 최근에 마인츠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꾸역꾸역 한 골 정도는 홈에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미니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지금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큰 아우구스부르크를 상대로 충분히 꾸역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번 경기는 과감하게 아르미니의 단독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한껏 충만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풀럼이 런던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리버풀전에서는 관중이 2,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크레이븐 커티지라는 홈구장이 굉장히 아담한 풀럼의 홈구장인데,
경기장 사이즈가 아담할수록 그 2,000명의 소수의 관중들이 굉장히 큰 효율을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았는데, 제가 직전 2부를 촬영을 하면서 정보를 취합한 결과 지금 런던 지역의 관중 입장이 또다시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럼과 브라이튼의 경기에서 풀럼의 홈구장에 관중이 입장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관중이 입장이 됐으면 풀럼 쪽에 사이드를 조금은 보고 싶었지만 관중이 입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브라이튼과 풀럼이 굉장히 성향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두 팀이 기본적으로 좌우 윙백, 풀백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을 시켜서 공격을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측면 수비 뒷공간이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풀럼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 풀럼이 리버풀전에서는 그래도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수비적인 축구를 했었는데,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라이튼을 만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등비등하다고 생각을 여기고 나오기 때문에 풀럼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브라이튼 역시 지금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점유율과 주도권을 강팀을 상대로도 유지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풀럼 원정에서도 당연히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 팀 모두 양 팀을 서로 1승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굉장히 5대5 경기가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1대1, 2대2 등 굉장히 골이 많이 터지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똑같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홈에서 실점이 조금 더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팀 모두 좌우 윙백을 굉장히 높게 공격까지 라인을 끌어올려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측면 뒷공간이 열린다는 점이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홈보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원정에서 더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이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풀럼을 상대로 제 아무리 풀럼이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곤 하나, 브라이튼 역시 리버풀전에서 무승부를 거뒀던 경험이 있고, 브라이튼이 지금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럼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풀럼과 브라이튼의 득점 패턴을 조금 살펴보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 21분과 30분, 후반 61분과 70분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브라이튼이 해당 구간에서 실점이 2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럼이 강한 시간대에 브라이튼이 비교적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22골로 많은데, 풀럼의 취약 시간대에 브라이튼이 굉장히 많은 골, 특히 41분부터 50분 구간에는 이 브라이튼이 6골이나 넣고 있을 정도로 풀럼의 취약 시간대에 브라이튼이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풀럼 원정에서 관중 입장이 제한이 된, 다시 관중이 들어오지 못하는 풀럼 원정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원정 강점을 살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풀럼도 지금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온 상황에서 고점 경기력이 터지면 레스터시티까지 잡아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풀럼의 중원 구성이랄지 이 최전방 공격 라인업이 굉장히 젊은 유망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젊은 선수들이 한껏 기세가 탔고,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놓은 이 램프티 선수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주 무기이면서도 양날의 검인 것이, 왼쪽 측면 수비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럼 역시 리버풀전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역습 한 방을 보여준다면 브라이튼을 상대로 골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쉽사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경기라고 판단을 내렸고, 단통 사이드를 보신다면 저는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팀이 모두 성향이 비슷한, 전술적으로 성향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풀럼은 직전 리버풀과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대5 경기 속에서 1대1, 2대2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3번 경기는 리버풀 대 토트넘으로 굉장히 빅매치이고 국내 팬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폴더에 굉장히 여유가 있었으면 승무패로 지어보고 싶은 경기였는데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통 사이드를 찍으라면 단통 무승부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것이 해당 경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강팀과의 경기들에서 굉장히 올 시즌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이 붙었을 때도 0대 0으로 끝이 났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유의 맨체스터 더비 맨시티와의 맨체스터 더비까지도 0대 0으로 끝났을 만큼 올 시즌에 강팀들이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 강팀과의 대결에서 최소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굉장히 허무하게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제가 최근에 승패 투포를 잡았을 때 굉장히 무승부 빵꾸가 뚫리는 가운데가 허전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단통으로 찍으라면 무승부를 찍도록 하겠고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경기 구조라고 보여지는 것이 리버풀이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하면서 수비 뒷공간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그러한 팀을 상대로 굉장히 손흥민과 해리케인 듀오를 앞세워서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서 경기 결과를 가져오는 느낌이 있지만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2승을 거뒀을 만큼 굉장히 토트넘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리버풀 역시 클럽 감독 역시 토트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비 뒷공간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노출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버풀이 지금 제 아무리 부상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안필드 리버풀의 홈구장에서 무려 프리미어리그 4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죠. 더욱이 최근에 이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 관중이 2,00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2,000명의 관중이 굉장히 큰 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덴동코 선수가 0대 4로 패배를 했을 때 이 안필드의 팬들이 2,0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처럼 느껴졌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그 2,000명의 안필드 팬들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홈에서 리버풀이 토트넘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리버풀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지금 조엘 마팁 선수까지 직전 풀럼 원정에서 전반전 이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또다시 수비 쪽에 공백이 발생했고 반다이크, 조고메즈, 티아고 알칸타라, 제임스 밀러 그리고 굉장히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었던 조타 선수까지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보는 이유에는 최근에 강팀들끼리의 맞대결이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흐름 속에서 무리뉴 감독 역시 굉장히 실리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무리하게 승리를 노릴 것 같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점 1점짜리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실리 축구가 또다시 나온다면 충분히 허무하게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전통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9경기를 리그에서 치렀는데 단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7-18 시즌에 단 한 골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것이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반다이크 선수를 상대로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반다이크 선수의 최종 블로킹에 번번이 걸리는 모습이 있었고 이 반다이크 선수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리버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반다이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충분히 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는 맨유를 상대로도 징크스를 깼는데 이번이야말로 리버풀을 상대로도 징크스를 깰 만한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투포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과 케인 듀오를 앞세워서 이 안필드에서 깜짝 승리를 가져가 볼 만한 절호의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그러한
부상자랄지 그리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 풀럼 원정에서도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 모습을 보여줬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역습을 막아내기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포를 잡으신다면 토트넘 사이드를 조금은 받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리버풀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해리케인 선수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이 해리케인이 만약에 나오는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해리케인까지 나오게 된다면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케인과 손흥민 듀오가 충분히 수비수들의 어떤 전력 이탈이 심한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공략을 하면서 이 안필드 무패 행진을 끊어내면서 우승 경쟁에서 조금은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그래도 토트넘 사이드를 받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찍을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특유의 실리축구와 함께 리버풀 역시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토트넘을 상대로 전방 압박 라인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최근에 맨시티 등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최소 지지 않는 경기를 추구하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홈 관중이 입장하는 안필드에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을 해서 무리뉴 감독의 특유의 실리 축구까지 결합이 됐을 때는 허무하게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최종 픽으로 단통 무승부를 한번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역시 조금은 이변을 잡고 팰리스의 패까지, 팰리스의 승리 사이드까지 조금은 투폴로 가보려고 합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런던 지역인데 원래는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됐었는데 오늘부로 또다시 런던 지역이 코로나19가 조금 확산세가 커지면서 관중 입장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구장의 이점을 조금은 살릴 수 없는 것이 웨스트햄이라고 보고,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사이드를 곁들이는 이유는 해당 매치업이 지난 54회차의 토트넘과 팰리스 느낌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제가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토트넘 역시 선수비 후 역습,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선수비 후 역습을 즐기는 팀인데 기본적으로 약팀이 엉덩이를 더 뒤로 빼기 되기 때문에 토트넘이 점유율과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펼칠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외로 토트넘이 고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경기 결과가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 역시 웨스트햄 역시 최근에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팀이고, 팰리스 역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인데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좀 더 순위가 높을 뿐더러 웨스트햄의 중원이 지금 데클란 라이스, 수책, 이러한 포르날스, 그리고 보엔 같은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팰리스보다 패스와 빌드업을 통해서 뭔가 점유율을 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구조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토트넘이 겪었었던, 팰리스전에서 겪었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 팰리스와의 대결에서 두 차례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전방에 윌프리드 자하, 아예우, 그리고 벤테케, 타운젠드, 그리고 중원에는 에제 같은 빠르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지컬과 빠른 역습을 추구하는 팀을 상대로 웨스트햄이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수비를 탄탄히 한 뒤에 역습을 쳐야 하는 팀인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경향이 있어서 웨스트햄이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펼쳤을 땐 의외로 팰리스의 역습 한 방에 조금은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팰리스의 승리까지도 곁들여 보려고 하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지컬이 굉장히 최전방에서 좋은 이 안토니오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어떤 팰리스가 피지컬을 앞세운 토트넘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피지컬을 앞세운 우당탕탕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안토니오 선수는 세트피스 공격이나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고, 다만 웨스트햄 역시 지금
중앙 수비수 발부에나와 오그본나 선수가 제공권과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최전방에 이 안토니오 선수 대신 나오는 알레 선수 역시 피지컬과 높이가 좋기 때문에 팰리스가 토트넘전만큼 제공권에서 우위를 보이기엔 조금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 역시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로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4승 1패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만큼은 굉장히 무승부가 없는 화끈한 경기를 펼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투포를 잡을 경우에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전통적으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려온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팰리스를 상대로 웨스트햄이 구조적으로 자신들이 점유율을 과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이 조금은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토트넘이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이 경기 팰리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웨스트햄 역시 지금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은 한 골차 꾸역승 느낌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한 번은 부러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